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0월달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0월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를 하죠.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총명하고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 이런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심취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, 친구 동료 사이에 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하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고, 들어는 그 다양사를 적고 귀양 귀촌하는 자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뭐 향수해졌거나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는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,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지병이 다시 발병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많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 나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0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. 1세 61세 되시는 분들,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고, 또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처리하는 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, 특히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뭐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학생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좋은 기회도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3세, 73세 되시는 분들,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매사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,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자 그런 면모도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특히 그 모친의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5세, 85세 되시는 분들,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,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포함이 되지만은, 이런 시기에는 그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자 그런 여유와 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수양, 기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정과 우애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37세, 97세 되시는 분들,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묘지죠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판단력과 순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는 일에서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여러 가지로 부침도 많은 자 그런 시기지만은
그 화개살 작용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의식주에 좀 곤란을 받기도 하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한 갈등도 많이 따르는 자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으면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을 뭐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주변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과 횡재수가 따르는 안정된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재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의식주에 어려움도 따르지만은 조금씩은 진정되어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10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 1일날 급살이 6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급살의 6합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5일 날입니다. 연살의 방합이고요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 그런 기분도 들겠고 이성과의 그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자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 또한 그 인기를 기반을 하는 그 정치인이나 방송인 아니면은 학원 강사나 상담직, 영업직 같은 그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,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7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육형이고요. 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그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 또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은 그 부인과나 비뇨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8일 날입니다. 장살의 삼합이고요 20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성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
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따르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게 되겠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22일도 같은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도 많이 생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각종 사고 수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,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르게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에는 함께 지내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불화와 갈등도 생길 수 있겠고,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원진이고요. 23일도 역시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갑작스레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재수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잔병 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도 보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0월 달이죠.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